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도대체 언제쯤 쉬어도 되는 걸까? 평생을 바쁘게 사셨잖아요.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아니면 가족 하나 먹여 살리느라. 아플 때도 참으셨고, 속상할 때도 꾹 누르셨고, 하고 싶은 게 생겨도 나는 나중에 하시면서 늘 뒷전이셨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이상하게 더 불안하시지 않나요? 가만히 있으면 괜히 죄스럽고, 쉬고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노셔도 됩니다.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써온 그 마음과 시간을 이제는 나 자신한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족한테도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애쓰며 살고 있는 걸까? 젊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 내가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말로 하지 않아도 늘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고, 밤늦게까지 움직였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애썼습니다. 주변 눈치도 봤습니다.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한다더라는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가 또 나를 채찍질했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수십 년을 버텨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자식 때문에 바빴고, 자식이 크고 나서는 노후 걱정에 바빴고, 노후가 됐더니 이번엔 건강 걱정에 또 바빴습니다. 바쁜 이유는 늘 달랐지만 결국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 자체를 눌러야 했습니다. 내가 쉬면 가족이 힘들어질 것 같고, 내가 손 놓으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아서 피곤해도 괜찮다고 했고, 힘들어도 이 정도쯤이야라며 넘겼습니다. 그게 어느새 습관이 됐습니다. 쉬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더 편한 사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불안한 사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끝까지 바쁘게 산 사람이 꼭 잘 산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 꼭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이걸 증명하고 있었던 걸까?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은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그 기준을 만들고
스스로 그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쉬고 있으면 괜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움직이며 살아오셨으니까요. 쉬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불안함은 정말 무언가를 해야 해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 쉬지 않고 달려온 몸과 마음이 아직 멈추는 법을 모르는 건 아닐까요? 수십 년 동안 꽉 쥐고 있던 손을 처음으로 펴려고 할 때 어색하고 떨리는 것처럼 쉬는 것도 처음엔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게 게으름의 신호가 아니라 비로소 나를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굳이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할 수 있어. 이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늦잠 한번 자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계획 없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봐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를 아무 목적 없이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그게 하루 전부여도 그날은 충분히 잘 보낸 날입니다.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마음을 처음으로 숨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긴장했던 어깨가 내려앉고 늘 앞만 보던 눈이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작은 기쁨들이 하나씩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나무도 겨울이 있어야 봄에 꽃을 피웁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한 나무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쉬는 것, 잘 노는 것, 그건 무능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도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오래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평생을 증명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오늘 하루 마음이 편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몸은 솔직해서 무리하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참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도 다음날 버텼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일단 움직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일해도 이 정도쯤이야 하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면 그냥 자면 됐고 아프면 하룻밤 자고 나면 대부분 나았습니다. 몸이 웬만한 건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더 무리했는지도 모릅니다. 몸이 버텨주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한계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하루 무리하면 사흘을 앓습니다. 잠깐 무거운 걸 들었을 뿐인데 허리가 며칠을 갑니다. 전날 조금 늦게 잤을 뿐인데 다음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습니다. 젊을 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일들이 이제는 꼬박 며칠의 대가로 돌아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많은 분들이 속상해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됐나 싶고 예전엔 이런 것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싶어서 괜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몸이 신호를 보낸다는 건 몸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오히려 몸이 참고 버텨주느라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몸이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쉬어야 해. 지금 무리하면 안 돼. 그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나이 들어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하기 싫으면 내일로 미뤄도 됩니다. 날씨가 좋다고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따라서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하더라.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늙는다고 하더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적당히 움직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적당히가 핵심입니다. 몸이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남들 기준에 맞추려고 무리하는 건 건강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몸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잘 노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쉬어야 할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몸이 무거우면 그냥 따뜻하게 누워 있는 것. 이게 사실은 나이 들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아프지 않고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루하루 무리하지 않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며 오늘 컨디션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거창한 건강 비법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몸이 솔직하게 말할 때 이제는 그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괜찮아. 조금만 참자가 아니라 오늘은 쉬자고 말할 줄 아는 것. 그게 나이 들어 자기 자신을 진짜로 아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진짜 즐거움은 큰일이 아니라 작은 평안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행복의 기준이 꽤 컸습니다. 좋은 집, 안정된 직장, 넉넉한 통장,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루면 또 다음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향해 또 달려갔습니다. 행복은 늘 조금 더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은 늘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창한 것들이 손에 들어왔을 때 생각만큼 오래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토록 원하던 게 이루어져도 며칠 지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큰 것을 얻어도 마음이 늘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 오히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오랜만에 전화해온 친구 목소리. 산책길에서 문득 맡은 풀 냄새. 아무 약속 없이 조용하게 보내는 오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살면서 가장 그리워지는 장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냥 좀 쉴 걸. 그때 그 사람이랑 좀 더 얘기할 걸. 그때 그 풍경을 좀 더 오래 바라볼 걸. 바빴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늘 다음 일을 생각하느라, 늘 무언가를 해결하느라, 지금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게 참 아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잘 논다는 건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기쁨을 알아볼 줄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줄 안다는 뜻입니다. 바쁜 사람은 늘 다음을 봅니다.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지금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노는 사람은 지금을 봅니다. 커피 한 잔 앞에서 오늘 참 좋다는 마음을 가질 줄 압니다. 창밖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그냥 멍하니 바라볼 줄 압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순간이 좋다는 걸 압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사실 거창한 무언가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을 알아보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그게 이유가 되고, 맛있는 걸 먹으면 그게 이유가 되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또 이유가 됩니다. 행복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느끼는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즐거움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느려져야 합니다. 조금 비워야 합니다. 그냥 잘 놀아야 합니다. 네 번째 남은 시간은 경쟁보다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비교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어느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누구는 집을 새로 샀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왕성하게 일한다더라. 듣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길이 왠지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괜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뭘 했나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젊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더 애썼고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쉬지 못했습니다. 그 비교가 때로는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이어집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느새 몸에 깊이 배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그 비교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를요. 더 열심히 살게 되던가요? 더 행복해지던가요? 아니면 그냥 마음만 불편해지고 멀쩡한 하루가 무너지던가요? 비교는 젊을 때도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늙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비교는 더 아프게 박힙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남들과 나란히 세워지는 기분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버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릅니다.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시절을 견뎌왔는지,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누구는 젊을 때 집안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일찍 나서야 했고, 누구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 못할 고생을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그 모든 사정을 빼고 지금의 모습만 놓고 비교하는 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들과 나를 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같은 출발선에 선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경쟁에서 빠져나와도 됩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아프고 힘든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잘 살아온 겁니다. 남이 보기에 대단한 하루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하루가 훨씬 더 귀합니다. 남들 눈에 멋있어 보이는 삶보다 오늘 내가 좋았던 하루가 훨씬 더 값집니다. 잘 노는 삶은 경쟁에서 밀려난 삶이 아닙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삶입니다.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래 살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성숙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보다 오늘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들이 뭘 갖고 있는지보다 오늘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하루들이 모여 남은 시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남들과 나란히 서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리에서 내 속도로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게 이 나이가 주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자유입니다. 5번째, 평생 못 해본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바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지, 어떤 시간대가 가장 편안한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가장 가벼워지는지, 선뜻 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래 생각해야 겨우 하나 떠오르거나 글쎄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평생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늘 누군가의 역할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누군가의 며느리 혹은 사위였고, 직장에서는 또 누군가의 직원이거나 상사였습니다. 그 역할들을 해내느라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할 때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지, 어떤 시간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지, 그런 질문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했고, 가족이 먼저였고, 나는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거울을 봐도 익숙한 얼굴인데 정작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사람처럼 나 자신이 먼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노후가 외로운 겁니다. 자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나 자신과 대화를 안 하고 살았더니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노후의 시간은 비로소 나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산책이 좋은 사람은 산책을 하면 됩니다. 화초 돌보는 게 좋은 사람은 화분 하나 들여놓으면 됩니다. 시장 구경이 즐거운 사람은 동네 시장을 천천히 돌면 됩니다. 그냥 드라마 보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죄책감 없이 리모컨을 들면 됩니다. 이런 시간이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서 잊고 지냈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데려옵니다. 아, 나 이런 거 좋아했었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 작은 발견들이 나 자신과 다시 가까워지게 해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가까울수록 덜 외롭습니다.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누군가 곁에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달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멀어진 사람은 늘 무언가에 기대야 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하고 늘 바빠야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그게 나이 들어 더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잘 노는 사람은 세상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 알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아지는지 알고, 스스로를 잘 달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후를 덜 흔들리며 삽니다. 그런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하게 나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나 자신한테 시간을 써도 됩니다. 오래 외면해온 나 자신과 조금씩 다시 친해져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6번째 자식도 세상도 결국 내 마음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서운한 건 사실 몸의 고단함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을 먹고 쉬면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허전한 건 어디서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내 것 아껴가며 다 줬고, 가족이 힘들면 내가 먼저 나섰고, 누군가 기댈 곳이 필요하면 늘 내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이 허전할 때 그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직장 걱정, 아이 걱정, 돈 걱정,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찹니다. 부모 마음속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여유가 솔직히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서운합니다. 이해하면서도 외롭습니다. 그게 또 미안해서 내색도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혼자 삭히다 보면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금씩 쌓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늘 바쁘게 돌아갑니다. 모두가 자기 앞가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마음속 허전함을 누가 먼저 알아채고 채워주는 일은 현실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누군가 와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허전함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기다릴수록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은 내가 채워야 한다는 것을요.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란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마음을 남이 채워줘야만 한다면 그 마음은 늘 남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해줘야 기분이 좋고 누군가 알아봐줘야 위로가 되고 남이 먼저 다가와줘야 외로움이 풀린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연락을 안 해도 오늘 하루를 괜찮게 보낼 수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토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잘 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보고 싶었던 걸 보는 것, 가기 싫은 자리는 조용히 사양하는 것, 오늘만큼은 내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나이 들어 꼭 필요한 자기 돌봄입니다. 남이 채워주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나를 먼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 습관이 하루하루 쌓이면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허전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허전함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자식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 마음을 제일 먼저 챙길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죄책감 없이 잘 노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듣는 내내 마음 한편이 조금 따뜻해지셨다면 그건 아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였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쉬는 것이 불안하신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쓸모없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쉬는 게 어색한 건 당연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한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애써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참을 만큼 참았고, 감당할 만큼 감당해 왔습니다. 증명할 것도 이제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할 의무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놀아도 됩니다.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됩니다.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 늙어서 노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는 평화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사는 것, 나 자신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챙기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잘 노는 삶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괜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일을 하나 해보셨으면 합니다.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낮잠이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남은 인생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살며시 공유도 해주세요. 다음에도 이렇게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